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당한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뜻이 리치, 부자라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건데요. 기초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영문으로 리치라고 하는 부자의 뜻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몽땅이라고 하는 MONTAN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말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몽땅이라고 발음합니다. 몽땅.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몽땅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두 전부 합계라는 뜻이 몽땅 아닙니까? 근데 프랑스 말도 동일합니다. 모두 전부 합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구에서 본다면 반대편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똑같다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저는 우연이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사건 사고들이 모여서 필연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은행명 공모할 때 몽땅은행이라고 한번 올렸더니만 퇴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몽땅이란 뜻으로 말했더니만 그 몽땅이란 말이 몽땅연필처럼 조그맣다는 뜻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몽땅은 전부라는 뜻이죠. 앞으로 은행가가 계시다면 앞으로 몽땅 뱅크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프랑스어 쓰는 나라 굉장히 많거든요. 유럽도 있지만요. 벨기에도 있고 뭐 프랑스, 뭐 스위스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서북 아프리카, 북서쪽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다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땅은행 굉장히 글로벌 은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초연금의 기초를 영문 상태인 자판에서 한글인지 알고 기초를 쳐봤더니요. 놀랍게도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리치라고 나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 이 뜻에서 아마 자판에서 그렇게 명시가 됐는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인지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뒤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컴퓨터 자판의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1인당 34만 원, 부부라면 55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사람이 받는다면 겨우 생활비 정도 쓸 수 있겠죠. 목구멍에 풀칠하는 정도의 작은 돈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이 받는다면요. 놀랍게도 여유자금을 운영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노인 65세 이상 인구 하위 70%까지 전부 다 지급하다 보니까 70%라면 뭡니까? 상위 30%뺀 상위 40%, 50%인 사람들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중산층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으로 봤을 때 개인은 477만 원, 부부는 648만 원 이하일 때 그 정도를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으니까 삭감 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4인 가정이나 3인 가정이나 관계없습니다. 평균 소득이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으로 공짜연금, 국민의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황당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극빈층, 어쩔 수 없는 사람들, 3%, 5% 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도 생활비 온전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비 보조 성격으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기초연금은 바로 받자마자 써버리는 생활비로 써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중산층은 어떻습니까? 생활비를 공짜로 지원하니까 생활비를 그동안 써야 되었던 돈을 투자와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기초연금을요, 절대로 기초연금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함으로써 중산층을 부자로 만드는데 공짜 세금, 국민의 세금을 투여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중산층한테 부자가 되게 만드는 공짜 실탄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극빈층한테 편안하게 지급하는 또 월급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난하게 노후 준비 안 해도 나중에 월급처럼 기초연금이 나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100% 받으려고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국민연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스스로 가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공짜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한다면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국민성을 만들어내는
인간다운 삶을 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돼지라고 하는 사육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중산층한테 부자 되게 만드는 기초연금 대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극빈층한테 생활보조비 형격으로 지원해야지 월급을 당당하게 주는 노후생활비를 주는 그런 돈의 규모로 가도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지원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면요,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특권이 되어버립니다. 권리인 줄 압니다.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노후에 월급으로 지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특권으로 바뀌고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특권을 한번 자기도 한번 써보려고 하는, 그쪽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많이 가입하면은,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삭감당하고 건강보험료 내야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9만 원만 내고 좀만 내겠습니다. 가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야 공짜 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빚은 내가 내서 내가 쓰고 죽지만 그 빚을 갚는 사람들은 우리 무고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가령 만약 기초연금을 많이 주게 된다면 일하지 않는 직원한테도 온전한 월급을 주게 되니까 이러한 짓을 하는 바보는 세상에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대한민국 21세기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회사라면 절대로 이렇게 경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 남의 돈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써버리면서 표를 구걸하고 있으니까 포퓰리즘의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열한 국민성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정치인들이 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뭐라고 할까, 현명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죠.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는요, 스위스에서는 국가에서 예산으로 국민들한테 1인당 뭐 2,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받으면 다시 빚이 된다는 걸 알거든요. 현명한 스위스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일단은 내가 써버리고 죽어버리면은 빚 갚는 건 남을 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바로 빚을 갚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자손도 가난하게 살면, 거지같이 산다면 절대로 그 빚을 갚지 않겠지만요. 설마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자, 만약에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월급을 준다면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월급을 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노라도 주는데 그러면 절대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죠. 결국 회사는 인재를 잃고 수준 떨어지는 3류, 5류 회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인재를 떠나보내고 나태하고 무능한 자들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니까 그 회사의 미래는 자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엑소더스라고 하는 대탈출을 보면 알게 됩니다. 거의 인구가 3,500만 명, 4천만 명 가까이 됐는데요. 이제는 3천만 명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만 명 이상의 부호들이 다 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포퓰리즘 때문에 최악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차베스부터 마두로까지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국가인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최극빈층 국가가 됐습니다. 국민의 94%가 최극빈층입니다. 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국민 전체가 그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11kg 감량에 모두 성공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다이어트 식품을 사고 다이어트 무슨 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엄청난 노력을 보여도 2kg도 못 찌르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요, 국가가 알아서 돈도 주지 않으면서 11kg를 감량시켰습니다. 굶겨서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요, 이런 나라에서는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봤자 그 스타벅스에 커피 2잔 먹으면 월급 다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 1000만%, 이 억대의 그런 어떠한 물가 상승률 때문에요, 화폐 디노미네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볼리바르라고 하는 그 화폐는요, 똥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나라와 동일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제가 표명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요,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돈을 준다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직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회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빚으로 연명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기초연금 무분별하게 지원함으로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면 국가의 모든 사람들, 국민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국가 세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빚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망해도 나라의 빚이고요. 나라가 망해도 후손들의 빚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콘스탄틴님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이북으로 판매 중입니다. 점심값 만원, 12,000원, 15,000원 되는데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8,500원 딸랑인데 이 정도라면 투자할 가치도 없지만요. 그 돈 투자라고 말할 수도 없죠. 하지만 8,500원을 투자하게 된다면, 구입하게 된다면 8,500억 원 이상의 효과,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죠. 기초연금 빚을 내는 사람,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빚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후손,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 청년들이 바로 그 빚을 그냥 생때 같은 우리 청년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청년들, 그들에게 우리 소중한 청년들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빚을 남겨줘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 자녀의 신용카드로 마구마구 쇼핑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서 다니면서 펑펑 쓴다. 그러면요, 자녀들이 그 빚을 갚느라 지옥속에서 몸부림친다면 과연 어떤 부모님이 그 카드를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자식이 갚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의 자식이 갚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도둑심보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오로지 그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지금 태어나는 청년들, 지금 젊은 청년들은요. 그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포퓰리즘의 최대 희생양이 된 것이 바로 진실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바로 실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어르신이라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그저 나이만 먹은 늙은이가 아니라면요. 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과 어르신, 국민 모두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자들을 응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을 무서워하고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나쁜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국민연금을 부부가 가입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금 40대 50대가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기초연금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부부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기초연금 태동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노인 인구 60% 이상이 국민연금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40% 중에서 67%가 현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60만 원 미만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많습니다. 60%에 육박했는데 요새는 40%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노인 빈곤층의 발생 원인은 국민연금을 가입을 강화 안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가입 강화한다면 20년, 30년 이상 계속 납입을 한다면 충분하게 그 노인 빈곤율을 해소시킬 수가 있고 극빈층한테만 최소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원들은 전부 다 국민연금에 투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기 노력으로 당당하게 노후 준비를 하고 국가의 재정을 쓸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수호지심이라고 해서 정말로 창피함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 중에서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빨개지는 것은 왜 빨개지느냐? 창피해서 빨개지는 겁니다. 짐승들은 창피함을 모릅니다. 수호지심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절대로 빨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빨개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빨개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척,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면서 묻어가듯이 매월 기초연금을 창피함 없이 수령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돈 주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돈 앞에 장사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 걱정은 되지만 돈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일단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쩡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창피함을 알기 때문에 창피함을 두려워해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요. 창피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피함을 그대로 무릅쓰고 간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한낱 금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국민이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사실 제 살 깎아먹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 깎아먹으면서 연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어가 자기 발을 뜯어먹으면서 살면 과연 8개의 발을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어가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기초연금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보다 훨씬 저열하고 시정 잡배 같은 정말로 못된 정치인들이 만약에 이러한 포퓰리즘을 지속적으로 바로 시킨다면은요, 그들을 막아서 그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사육당하고 통제받는 그런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그 정책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자손만대에 걸쳐서 행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길이길이 남겨주는 현명한 어르신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행에 빠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 누군들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미친 정말로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중산층에도 지급하고 전 국민한테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미친 구판을 빨리 집어치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어르신과 청년들이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 폐지를 하고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저절로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판에서 리치라고 치면은요, 그러니까 기초라고 치면 리치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자판의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장 부자가 될 것 같죠? 하지만 그 부자는 여러분 미끼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나라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지고 망한다.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청년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자판의 경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판의 섬뜩한 경고, 절대로 기초연금으로 부자 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하게 이제는 정말로요, 기초연금에 구걸하지 말고 기대지 말고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에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요, 국민연금 가입 강화 시킨다면요, 절대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노후는 자기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